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산사 와서 새삼 또 느낍니다. 우리는 편히 앉으세요. 진화하고 있는 세상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지 묘적 스님이 나보고 저번에 왔을 때보다도 불자들이 적게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길래 그럴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저를 되돌아 보았고, 불교의 시원인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6년 설산 고행을 하시고 전정각산에서 고행자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유미죽 한 그릇 수자타라고 하는 처자로부터 얻어 잡수시고 타락했다는 비난과 함께 그들이 죄다 떠났을 때 전정각산에서 내려오신 후 지금의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까지 그때 깨달으신 것이 하나가 있었죠. 개정의 사막을 드러낼 때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과 같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물에 비치는 것과 같다. 4대 육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깨달음이 크고 마음이 심오해도 담아둘 수 없는 그릇엔 무엇도 담기지 않는 것을 깨닫고 유미죽을 얻어잡수시고 몸을 살피고 그리고 그걸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야 할 몸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이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그동안 6년 동안 나에게 도움을 주고 보탬을 주고 지도를 해줬던 많은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깨달은 바를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으나 이미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고 또 교진여 등 5명, 그분들은 본래 가비라국의 정반왕이 왕자인 태자가, 실달 태자가 출가한 이후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오는데 오산 지역 여기 이쪽에 올 때 경찰들 굉장할 거요. 보이지 않게 군인들도 굉장할 거요. 경호한다고. 그러니까 출가자이기는 해도 태자이고 왕자였기 때문에 말동무라도 하고 신변 보호라도 해줄 수 있는 이들을 보냈던 사람이 교진여 등 5명입니다. 그들은 또 부처님처럼 수행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런 길을 걷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냈던 이들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21일간을 걸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바라나시 간지스강 지나서 사슴동산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부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는 척도 말자고 했어요. 아는 척도. 그러나 초전법륜상을 보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그 5명의 수행자와 본인 스스로도 아라한이 되어서 그곳에 앉아서 청법하는,
제가 오늘 여러 불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나는 귀 닫고 말하는 게 아니죠. 나도 듣고 있고 나도 청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전 법륜상에 보면 6명의 스님들이 앉아있는 그런 조각상이 이루어진 걸 봅니다. 제가 왔을 때 불자님들은 많이 안 계셨지만 부엌에 후원에서는 여러분의 불자들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만 해도 5명이 더 되네? 네, 그랬어. 그래 놓고 또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84년도에) 두 번째로 단수 여권을 가지고 인도 쪽에 성지순례를 혼자서 다녀와서 종단에서, 조계종단에서 돈을 몇백만 원 주면서 사진전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한 달만 조계사 뜰에서 사진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84년도에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쪽 절에 비행기표도 오고 비자도 나오고 해서 사진전 끝내놓고 이제 미국으로 갈 요량으로 통도사 제일 어른이신 월자 하자 9대 종정이셨던 월하스님께, 스님, 제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영어가 필수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견문도 좀 넓힐 겸 해서 미국에서 가서 좀 살고자 합니다 했더니, 묘적 스님도 유학파 스님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때 제가 33살. 아이고, 정우가 미국 가면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그러셔요. 옛 어른들은 걱정이 많으셔. 저는 65년도에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넘었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절에 왔어도 50살 넘었다 소리예요. 제가 어제 미국에서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10월 달에 10월 5일 날 워싱턴에 수계식을 해주러 갔고, 그때 33년 전에 저를 초청했던 지역이고, 또 그때 그 당시에 주지스님이 금년 5월 달에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그 스님은 대학 교수이기도 했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3년 만에 석박사를 한 스님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말을 여러 나라 말하는 줄 몰랐는데 그 형님인 스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 세상 떠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14개국어에 유창했다고 그래. 그런 스님이 저하고 80년대에 인연을 맺어서 서울대학교 합격해놓고도 형이 자꾸 출가하라고 하니까 동국대학교 갔고, 또 서울대학에서 석사 마치고 미국에 가서 위스콘신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교수로 있으면서 워싱턴에다가 연화정사라는 절을 세웠는데, 생전에 저하고 약속을 해서 제가 수계식을 해주기로 했는데 5월 달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인연이 거기까지다 싶었지만 제가 갈 수 없는 처지이기도 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월 1일 날, 첫째 주 일요일 날 그 절에 가서 수계식을 해주고 돌아와서 제가 또 27일 날 미국에 갔다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지금 뉴욕에는 30만 평이라고 하는 큰 땅에 한국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붓다지 보면은 거기 한 장씩 사진이 나오는데 관심 있는 이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13년 전에 그곳에 인연을 맺을 땐 대낮에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곳에 온 지 30년 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집은 30채가 넘는 게 다 썩어 문드러졌고 쓰레기 치우고 양명한 땅으로 만드는데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도량이 맑고 건강하고 온기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세도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겨울에 기름값을 못 줘서 주유소에서 기름도 안 넣어주던 그런 절이었는데 지금 1차 공정으로 1,000만 불, 약 110억 정도의 불사금을 들여서 한국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량수전이라는 법당 상냥식을 하고 돌아왔어요. 안 와도 되는데 오늘 때문에 왔어요. 주지스님하고 약속 25주년. 왜 왔나 싶다가도 이제 지산사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는 또 이제 눈이 번쩍 띄지. 통도사는 역사가 1400년 되었습니다. 불교는 역사가 2600년이 넘었죠. 그렇게 각성바지들이 만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저도 미국 간다고 할 때 어른 스님이 혹여 미국은 어쩌면 종교가 크게 쓸모 있는 곳이 아닐 만큼 풍족한 나라, 복받은 나라. 그러니까 세계를 우지자지하니라고 그 짓거리들을 하고도 있어. 어른 스님이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혹여 미국 갔다가 새 길로 셀까 싶어갖고. 근데 지금까지 안 센 거 보면 앞으로야 뭐 셀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양재동 구룡사의 전신 가해동에 한옥 보존 지역에 땅이 한 380평 정도 되는 땅에 집 한 채가 있어. 2층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도사 선배 스님들이 서울 지역에는 통도사에 연고 있는 사찰이 없으니 우리도 포경합당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에서 전시회를 해서 그때가 78년도 전시회를 해서 모금해가지고 그걸로 그곳에다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집을 사가지고 포교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85년도에 미국 간다는 생각을 접고 나서 한 달 반쯤 후에 제가 구룡사 주지가 되어서 올라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5명도 신도가 없어요. 신도가 없어. 어떻게 살았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비탈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담 안에서 담 너머로 주지가 새로 온다 소리는 들었겠다 한 노부살님이 내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이고 오늘 주지가 새로 온다며 얼굴 좀 보자 하면서 딱 담 너머로 저를 걸어오고 있는 저를 쳐다보면서 아, 저 젊은이가 주진갑다 싶었던 모양이죠.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 나오던 불자들이 벌써 다 돌아가시고 2~3명 살아 있는데 한 보살님도
전전달에 세상을 떠난 거 보면 세월이 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 위에 집이 한국 화약집이야. 한국 화약. 그 집에서 또 담너머로 자꾸 저를 내려다봐. 또 내가 들은 소리도 있어. 그랬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니아가를 하나 사고 삽을 2자루 사가지고 그때 올라올 때 통도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던 어린 사미들, 그 사미 중에 한 사람이 구룡사 지금 주지요.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이 벌써 46살이나 되어서 거기도 유학파요. 거기도 인도에서 7년 유학하고 온 스님이요. 지금 주지 스님은 아까 음악 나오는 거 휴대폰에서 거기서 컨트롤 해가지고 소리 나온 것 모를 끼고만 여기 스피커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저절로 나온 줄 알지? 그런 시대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날로그도 아니야. 아날로그 시대도 소화가 안 돼.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오늘 25주년이라는 그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25년이 짧은 시간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지산사에 참 못할 짓을 한 것은 유치원 처분한 거예요. 유치원을 팔지 않았어야 돼. 그 이유는 주식회사 건영이라는 회사가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정관리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파산해버립니다. 파산 선고가 내리면 그동안 회사에다 분양금 갚은 것도 순위가 낮아가지고 이것조차 날아갈 판이야. 그래서 그 회사하고 법정 관리하는 법원하고 협의한 것이 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건 전부 다 포교당으로 돈을 이관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저기도 구룡사에서 분양금을 갚고 있었으니까 그 분양금만큼을 유치원은 내가 포기하고 그리고 그 돈을 포교당에다가 이렇게 인입 잡아주는 걸로 해서 맞아 분양금을 끄고 이건 살린 거죠. 여러 군데 포교당에 다 유치원이 함께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2군데만 평촌에 있는 포교당하고 분당 장안타운에 있는 포교당만 주지들이 유치원을 하겠다고 해내겠다고 해서 그건 지켜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유치원이라도 있었더라면 훨씬 포교당이야 좀 인연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가지고 있고, 초기에 처음 여기 왔던 비구 스님은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꼴값 해가지고 더 이제 과욕 부리고 떠나서 그렇지. 그런 스님들이 지속적으로 살았더라면 여기도 뭔가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견뎌봅니다. 제가 지금 66세입니다. 서울시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저도 신청하라고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작년에 연락 왔어. 안 했습니다. 못하게 했어. 잘 타지도 않지만 돈을 내고 탈 만한 사람들은 나이 먹었어도 돈 주고 표 끊어서 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체 무료 급식 거는 것 반대한다고 했다가 서울시장 날아갔잖아요. 응? 있는 자들은 내고 없는 자는 도움을 받고 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우리 성장할 때는 20살, 25살이면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요즘은 그 나이에 진출해가지고는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 한 30까지는 준비해야 합니다.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대학 석사까지라도 해야 직장다운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삼성 같은 데 보면 40만 돼도 벌벌벌 떨고 있어. 언제 회사 그만둬야 될지. 큰 회사가 좋은 것만은 아니야. 거기서 개중에는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연봉이 뭐 10억이니 20억이니 30억이니 하는 거다. 꿈 같은 소리는 쳐다도 보고 생각도 말아야 돼. 그거 말고는 벌벌벌 떨어요. 언제 밀려서 떨어져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생존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잘 살면 한 30년 어울려 살다가 한 60쯤 되어가지고 정년 퇴직하거나 명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집으로 와야 돼. 그런데 얼마 전에는 못 간다고 전해라고 노래 나오더니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젠 120이라네. 한 수 더 써가지고 잘만 하면 150소 산다는 거예요. 150. 지금 여성 평균 수명이 82세랍니다. 오늘 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방송 들어보니까 젊은 시절에 잘 나가던 이도 서울대학 나온 동생 사업한다고 해서 보증 하나 잘못 썼다가 지금 고시촌에서 살고 있는 노인의 이야기도 들었어. 자, 여기도 25년이면 70년대 같으면 25년이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세상에 뭔가 지산사를 알릴 나이 됐겠다 싶은 사람으로 치면. 하지만 우리 묘적 스님이 와가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오늘 예불문 같은 데서도 목격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그 엘리트 코스를 다 겪은 그런 스님이 양이 안 찰 텐데도 여기 마땅한 스님이 없어서 여기 지금 막 동탄 뭐 이쪽으로 막 새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니까 한번 해보자. 응?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자. 사람으로 말하면 25살이면 아직 지금 새내기 아니야? 새내기. 제가 미국 주지스님을 알아? 미국 원각사 역사도 잘 알아? 응? 방치되었던 절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다양하게 사람을 찾았는데 조계종 충무원장도 나를 추천하고 머슴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누구냐고 하니까 나를 선택.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었던 오노건 스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듣고 나를 얘기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구룡사, 열애사 등 휠체어 타고 오셔서 돌아보고 바로 나를 만난 게 아니라 2004년도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저를 오라고 불러서 갔어요. 안 갔어야 되는데 불러서 갔어. 엄격거려. 30분 만에 커피 한 잔 먹는 사이에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거예요. 스님이 파노라마 그림 그려놓은 것을 지금 하나씩 제가 퍼즐 맞춰가기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조 건물 7포, 9포, 90평 기둥 없이, 이 공간에도 기둥이 있는데 기둥 없이 목조 건물로 대웅전은 다 지었어요.
어제 아래 상량식은 게 65평, 3칸, 5칸. 지금 선방 300평으로 2층으로 나무 다 따듬어놨어. 그런 일을 하기까지 주변에서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미쳤다고 하고,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원력부살이라고 그래. 그 소리 듣다 죽게 생겼어. 그러나 처음 시작은 주지 새로 왔다며, 새로 온다며 했던 소리가 32년 전에 가이동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지금도 쟁쟁해. 그리고 출가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3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대중들하고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해오면서 살았던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저도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65이면 정년 되지가 않은데 스님이 65 넘어가지고 뭘 붙들고 또 있느냐. 제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양산 통도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찰에 주지를 했는데요. 주지를 했어요. 주지할 때 한 소리들이 있어. 유난히 양산 통도사는 지방색이 강해. 저는 백제 스님이거든요. 백제. 전라도 스님이 아니고 백제 스님이라니까. 지금도 삼국시대에 그 분쟁한 그 칼부림 나는 피비린내 나는 것들이 지금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가 다툼 가졌던 것, 그게 지금도 지방색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저 10대 동도사에서 저 또래 스님들이 저를 향해서 미운 오리새끼처럼 들들 볶으면서 했던 소리가 있어. 잘해도 전라도, 못해도 전라도, 심심해도 전라도, 장난삼아 전라도, 오다가다 전라도. 만일에 내가 경상도 사람으로서 통도사에서 출가했더라면 지금의 정우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대부터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도반,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뭐 됐다더라? 백조? 몰라. 백조인지 뭔지는 몰라도 미운 오리 새끼가 뭐 됐다고 그래? 그리고 또 한 20년 지난 후에 제가 통도사 주지할 때 그 스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우아한 모습을 잃지 않는 백조가 물속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스님이 알아듣는 스님이 있었어. 빙긋이 웃더라고요. 여마씨 중에 미소처럼. 세상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저절로 꽃 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흡족합니다. 25조년을 다잡는 주지스님의 그 모습이 더 거룩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젊은 세대들이 부엌에서 밥 짓는 저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25년 전에 시작할 때 내가 가유동에서 양재동 구룡산 자락 허허벌판에 논밭대기였을 때 이게 우리 땅 이렇게 표시만 할 수 있을 때 와가지고 제가 2년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2년간 100평짜리 합판으로 가건물 법당 지어가지고 60평 법당으로 쓰고 40평 요사채로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통도사에서 함께 살던 아이들이 구룡사에 6명. 지금 오늘 다 운전해주고 온 구룡사 총무 같은 경우는 구룡사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내 운전수 하고 있지. 내 꿈이 본래 운전수였어. 정우 스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내 어릴 적 꿈은 운전수였네 해서 그런 내가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군종 교구장 4년 하는 동안에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게 하기 위해서 있던 기사가 그만두니까 사람 쓰지 않았고, 제가 받는 봉급이 있었는데 그거 교구에다가 다 내놓고 한 번도 기름 넣은 적 없고 출장비 받은 적 없고, 한 푼 한 푼 생기면 저는 늘상 군종 교구에다가 4년 동안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일사단 방문했다가 그 목침 지뢰 터진 곳 갔다가 판문점 JSA에서 그 부대장이 이곳에 우리도 법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구룡사가 열애사가 20여 곳이 넘는 포교당 국내외에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1,500명이 넘고, 또 제가 87년도에 세운 극단이 신시컴퍼니예요. 마마미아, 아이다, 시카고, 렌트, 캠블러, 고스트, 원스, 이런 작품 저희 극단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 빌리 엘리어트 이번 11월 달 말에 디큐브 신도림에서 몇 달간 할 겁니다. 그런 극단도 시작은 건강한 씨앗으로 연극인들과 함께 만나서 모여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룡사에서 25년 이상 살았어요. 그러다가 옆에 건물이 판다고 하니까 그 건물을 5층짜리 사가지고 지금은 신접살림처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내려오면서 1400년 전에 통도사에 건강한 씨앗으로 심겨져 갖고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의 씨를 따다가 지금 양재동 구룡사에서 발화되어서 거기서 꽃 피고 열매 맺어서 이곳저곳 저곳에 우리는 씨를 심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어느 날인가 매미가 일주일 살자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7년 땅속에 살고 있고 유럽에서는 21년간이나 땅속에서 산답니다. 그러다 와서 일주일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일주일만 볼 일이 아니죠. 땅속에서 머무른 시간도 매미의 인생일 겁니다. 25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긴 시간 이 지역에서 함께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가꾸고 다듬고 해서 잘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법문 준비한 건 한마디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의 유지안이라고 하는 여인이 30초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가 이제 5살이야. 아이가.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글을 써놓은 것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글에, 세상 떠나기 전에 쓴 글에 나는 너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다는 그런 짤막한 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더라. 참 사실 저요 25년 전에 이 포교당을 이룬 다음에 초기에는 몇 번 왔었어요. 여기 스님이
오라고 해야 와. 소문은 내가 점검으로 댕기고 지금도 저 포교당 살림을 내가 산다고 소문은 나 있대. 난 그러지 않습니다. 구룡사도 열애사도 결제하지 않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데도 제가 양산 동도사 불지종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에 주지를 했더니가 젊은 나이도 아닌 65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재정적인 살림살이에 입댈 일은 없습니다. 주지 스님이 간곡하게 25주년 개원법회에 스님 오셔서 법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온 거야. 그럼 왜 3주년, 22주년, 20주년 이때는 한 번도 안 왔을까? 오래 댕긴 분도 여기 계시죠? 나 안 왔어. 오라고 안 하면 안 와. 이미 그때는 문을 닫은 거예요, 내가. 제가 만든 포교당 중에요. 그 주지 스님도 애썼지만 매달 500만 원씩 주는 절도 있어요. 그것을 10년 넘게. 그러면 1년이면 6천만 원이요. 10년이면 6억이요. 왜? 절은 크게 해놓고 불자는 잘 안 와. 교통이 불편해. 막 내가 나 가 있으면 또 복닥복닥 할지 그것도 가봐야 할 일이고. 그런데 훗날을 위해서 우리 생전은 아닐지라도 거기도 신도시 들을 곳이니까 땅이 4,500평이요. 크게 잡아놨잖아요. 목조 건물로 태웅전도 있고 또 선빵도 지어놓고 요사처도 지어놓고 뭐 짓을 또 해서 내가 그래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어. 그러나 전혀 저는 잘못 집행되고 있다거나 잘못 세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삼보정제 부처님 전에 올려진 것은 값지고 소중한 곳에 쓰여지면 그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사라는 것은 부처님 일인데 부처님 일이라는 건요 중생을 위하는 일 빼놓고는 하신 게 없어요. 등락한 스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등락한 베트남 스님 굉장한 분이요. 그분이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 출판물로 150권 정도의 저서가 있더라고.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세상 자연에서 얼마든지 들여다 보일 수 있는 것들을 그 스님은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수한 시간 동안 함께 존재해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소중해.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인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 접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소중한 이 인연이 만만한 인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제가 한 번이나 왔으면 싶으면 또 오라고 하세요. 네? 오라고 하면 또 올게요. 내가 또 빈손으로는 안 온대. 자, 하여튼 25주년이라는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주년. 제가 엊그저께 서울에 온 것 같은데 벌써 32년이나 되었지만 저는 32년 동안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 통도사를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또 서울에 오기 전부터 쓰던 방을 통도사에서도 지금까지도 그 방을 그대로 존치해 놓는 걸 보면 내가 일꾼은 일꾼이 뭐예요. 그런가 하면 통도사에서 4, 5년간 내려가서 주지소임을 볼 때도 저는 구룡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잡지가 올 것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잡지에다가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구룡사에서는 아마 내가 대들보 역할을 했었지. 통도사 주지소임 볼 때는 기둥 역할을 했을 거고, 종단의 대소 소임을 볼 때는 종단의 석가래 역할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기와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와장 하나만 가져도 저 빗물 들어가고 막 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우리 붓다지에다 써놓지는 못했지만 대들보도 기둥도 석가래도 건강한 나무였을 때 대들보고 기둥이고 석가라지, 썩은 대들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한 번 대들보는 영원한 대들보가 될 거라고 하는 과욕불이다가 작은 집에서 큰 집에 대들보가 가면 하중 못 이겨서 무너집니다. 작은 집에 대들보가 고작 작은 집에 대들보가 아닌 큰 집에 와서 대들보 자리에 얹혀지려고 하면 얹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것을 가슴 깊이 인식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이제 정우 스님 정도는 이제 그 대들보 큰 나무를 판재를 떠서 쪽마루판 만들어서 평상이나 툇마루 같은 걸 만들어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어렵고 힘든 이가 있다면 거기서 길손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인생으로 갈무리 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건, 여기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절이 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마치겠습니다.